안녕하세요. 아침을 켜다 구독자 여러분, 여행작가 유승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뭐 여행작가니까 당연히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도 뭐 보시다시피 실내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은 좀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무래도 여행작가라고 하니까 뭔가 여행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근데 아직까지는 워밍업으로 여행에 대한 어떤 준비, 시작 단계에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서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여행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여행이란 무엇인가? 또 저에게 여행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흔히 이불 밖은 위험해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불 밖은 위험해. 근데 요새는 진짜 이불 밖이 위험한 것 같아요. 너무 날씨가 더워. 이 영상을 겨울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새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피서지라고 하면 저한테는 현재로서는 제 방인 것 같아요. 지금 제 방에서는 좀 전기세가 걱정되긴 합니다만 에어컨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바로 옆에 침대가 있고, 또 제 뒤에는 보시다시피 그 침대에 앉아서 한번 이렇게 쓱 읽어볼 만한 책들이 이렇게 꽂혀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뜨거운 한여름에는 여행을 제 방으로 떠나는 게 가장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행이란 데는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 아주 거창한 질문이죠. 추상적이고, 이거 마치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과 비슷합니다. 사실 여행에 대한 정의는 누구도 내리기 쉽지 않겠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뭐 진짜 여행을 하는 시기에 따라, 어디를 가냐에 따라 여행의 정의는 정말 다양하고 다채롭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전적인 정의로서의 여행은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사람마다 인생이 뭐냐, 사랑이 뭐냐라고 하면 대답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여행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행, 그게 뭐 다 같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방 안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책을 읽고 뭔가 이렇게 영상도 찍고 이런 것도 하나의 여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여행의 어떤 의미가 나한테 뭔가라고 질문이 던져지면 저도 사실은 딱 생각나는 어떤 답이 없어요. 뭔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뭔가 찾아가는 단계, 여행이 나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단계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여행은 어떤 건가요? 저는 최근에 든 생각이, 이 여행이라는 것도 왜 사람이 뭐 진짜 10대 때 하는 생각, 20대 때 하는 생각, 30대 때 하는 생각 다 다른 것처럼, 진짜 인생의 정의가 시기마다 다르게 내려질 수 있는 것처럼 여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첫 해외 배낭여행을 떠난 때가 21살, 22살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놀라웠던 풍경 중에 하나는 어떤 유적에 갔었는데 그 유적 앞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 밑에 그 그늘에서 어떤 서양인 여성 배낭여행자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일단은 그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실외에서 뭔가 한다라는 게 좀 힘든 그런 날씨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 생각을 했죠. 유적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 이렇게 멋진 유적들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게 나무 아래서 독서를 할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번의 배낭여행이 있었고, 뭐 그런 비슷한 모험과 도전류의 여행들을 좀 한 다음에 이제 저는 뭔가 막 무조건 뭐 유적의 도시라고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힘들 막 빠릿빠릿 걸어 다니면서 모든 유적을 봐야겠다라는 어떤 강박도 없고, 뭔가 쉬엄쉬엄 여유롭게 좀 이왕이면 몸과 마음이 좀 편한 그런 여행을 저도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여유롭게 그 나라에 가서 정말 그 동네 주민처럼 좀 여유롭게 산책도 하고, 그리고 진짜 뭐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좀 좋은 호텔을 골라서 거기서 진짜 주스 마시면서 뭔가 여유롭게 독서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런 여행이 이제 저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새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여행의 어떤 가치관이 변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동시에 여행의 정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정말 많이 이제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좀 있어요. 이 책은 내 방 여행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사실 저는 이 제목에 끌려서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우려를 했어요, 읽기 전에. 왜냐면 작가가 그자비에드 메스르트라는 1763년생 지금으로 따지자면 프랑스 지역에 있는 사부아 지방의 주도에서 태어난 어떤 귀족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200년도 더 전에 사람이 쓴 내 방 여행하는 법이라고 해서 이게 과연 좀 내용이 흥미로울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정말 인상적이고 재밌는 책이었어요. 특히 이제 번역을 잘하셔서 그런지 시종 문장에 위트가 넘치는 작가의 어떤 매력적인 풍모가 엿보이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실제로 제목처럼 이 작가는 자신의 방을 마치 여행지처럼 생각을 하고 모든 어떤 가구와 이제 내 집에 사는 애완동물 그리고 뭐 하인 이제 벽에 걸려있는 액자 이런 것들에 다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여자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막 무슨 그림 소개하다가 이렇게 어디 침대 커버 색깔 이런 거 소개를 하다가 갑자기 막 여자 얘기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더욱 재밌는 그런 책이고요. 이 사람이 사실은 내 방을 여행하고 싶어서 여행을 한 게 아니라 당시 이제 바깥에서 이제 결투를 했었나 봐요. 그 당시에 이제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가택연금 42일에 이제 벌을 받게 돼가지고 자신의 집에 이제 42일간 머물게 되면서 그러면서 쓴 이제 에세이예요. 이제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본인이 가택연금을 당하지 않았었더라도 자기는 자기 집, 자기 방을 여행을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기록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나에게 익숙한 어떤 공간, 사물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깊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이제 생각을 성찰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아무튼 간에 그런 얘기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제 여행 가방 소개할 때 잠시 북커버로 보여드렸던 책인데 여행하지 않을 자유라는 책이에요. 사실 이건 책보다는 피코 아이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 사람은 테드 강연, 여기 테드라고 써있죠. 테드 강연으로 좀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행에 대한 어떤 정의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멀리 떠나고 무조건 오지를 가고 이런 데 두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라는데 이렇게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짝 뭔가 명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사실 집중력이 많지가 않아서 깊지가 않아서 명상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공감이 되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여행에 대한 어떤 다양한 시선을 이렇게 뭔가 이제 이게 이렇게 말문이 막히죠? 시선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데는 나름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카피도 멋있잖아요. 떠나지 않아도 좋다, 이루지 않아도 좋다, 계획도 목적도 없이 가장 고요한 내면의 소리를 따르는 여정. 먼 북소리라는 책이고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1986년부터 89년까지 한 3년에 걸쳐서 했던 유럽 여행에 대한 에세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여행이라기보다는 계속 이제 길게 한 곳에 머물면서 글을 계속 쓰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일상 같은 여행을 한 사람이어서 대단히 이 안에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상적인 여행의 느낌 그리고 그 무라카미 하루키 특유의 어떤 그 소소한
아주 작은 경험,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뭔가 삶의 철학을 끌어내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어떤 특징을 좀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여행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합니다. 내게는 지금도 간혹 먼 북소리가 들린다. 조용한 오후에 귀를 기울이면 그 울림이 귀에서 느껴질 때가 있다. 막무가내로 다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질 때도 있다. 하지만 나는 문득 이렇게도 생각한다. 지금 여기에 있는 과도적이고 일시적인 나 자신이, 그리고 나의 행위 자체가 말하자면 여행이라는 행위가 아닐까 하고. 네. 이 부분이 참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꼭 뭔가 여행을 떠나서 그 현장에 있었을 때의 어떤 여행이라기보단 돌아와서 내가 나를 좀 성찰하고 어떤 여행과 여행 사이에 있는 어떤 일상의 과정들, 아니면 뭐 여행과 여행 사이의 어떤 경유지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여행의 어떤 그런 사유들, 이런 것들, 어떤 그런 과정의 중요성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거 유명한 책이죠. 알랭드 보통의 공항에서 일주일을 이라는 책인데, 제목처럼 그 알랭드 보통이 그 히드로 공항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본 풍경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에세이를 철학적으로 풀어낸 책이에요. 그래서 뭐 철학적이긴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쉽게 잘 읽히는 책이고요. 사실 뭐 몇몇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포함이 되는데 가끔 비행기 티켓도 없는데 공항에 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예전에 친구들이랑 그냥 공항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막 구경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막 구경하면서 와 부럽다 하고, 괜히 저희 막 비행기 티켓도 없는데 공항에서 막 방황하면서 뭔가 여행 가는 그런 느낌 막 만끽하면서, 근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당장 비행기 티켓이 없더라도 뭔가 하루 이상한 뭐 시간이 남았는데 뭔가 이상하게 뭔가 여행에 대한 어떤 뭔가 욕망이 들끓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랭드 보통처럼 공항에 그냥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거 영상 한번 찍어볼까봐요. 직접 공항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지는 않지만 뭔가 여행 가는 느낌의 어떤 그런 영상. 마지막으로 자꾸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책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방에 있는 것들을 좀 한번 같이 볼까요? 뭔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에는 너무 남루합니다. 일단은 제가 제 방에서 제 스스로 제 의미를, 어떤 여행의 의미를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행 작가의 방 투어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 이만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